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곡선이 있고요.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요. X축에 있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림 보면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그래프식 써 있으니까. 자, 그럼 보실게요. 점 P의 좌표가 누굴까요? 나도 모르고. 그럼 뭐라고 해요? T, T의 X-2 제곱, T-2의 제곱. 이렇게 P좌표를 설정할 거고. 그러면 요 길이가 T, 요 길이가 T 곱하기 T 빼기 2의 완전 제곱인 거죠. 고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T 곱하기 T 빼기 2의 제곱입니다. 됐죠? T에 대한 몇 차식? 4차식. 그리고 T의 범위가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왜? 0에서 2 사이에다 T 값을 설정하라고 했거든. 그럼 결론은 다음 구간에서 S의 최대값 구하는 거죠. 몇 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려. 이 범위에서 최대값 말해줘가 되겠지?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이거 귀찮으니까 전개해서 그냥 그릴게. 일단 전개 좀 해볼게요. 2분의 1에.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앞에 거 제곱, t 4제곱. 둘이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t 세제곱. 그 다음 제곱하면 4, t 제곱. 요거겠지? 자, 미분합시다. 샷. 2분의 1 앞으로 빼놓고 미분해 주시면 여기는 4t 세제곱 빼기 12t 제곱 더하기 8t. 여기 4t가 다 공통인수 앞으로 묶어내면 2t만 남고요. 그럼 여기는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t-2하고 t 빼기 1로 인수분해 되니까요. 됐죠? 0하고 1하고 2 요거 3개 점을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요. 올라가서 끝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후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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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래프. 그래서 감소했다 멈춰서 증가했다 멈춰서 감소했다 멈춰서 증가하는 그래프. 네가 보고 싶은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관찰했을 때 제일 높을 때는 여기. t가 몇일 땡? 1일 땡. 그래서 t에다 1을 넣어주시면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이런 표현이죠. 괜찮지? 네, 이게 답니다. 그래서 1 대입하시면 나오는 값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8페이지에 보면 그 활용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다 못하겠어? 활용 문제들?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지금 뭐 했냐면 합동인 사각형을 잘라냈대. 이런 모양의 사각형을 잘라냈대. 그리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갖고 이제 상자를 만든다 이거지. 그러면 자, 그림입니다. 그림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만들 수 있는 부피의 최대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면 우리 눈에는 이런 상자가 보이는 거거든. 됐죠? 뭐 이런 상자가 보이는 거야 세웠을 때. 그래서 이 상자의 밑면이 얘가 될 거고 이게 밑면일 거고 세웠으니까 요 길이가 높이가 될 거거든. 그럼 부피를 구하라는 말은 밑면의 넓이하고 높이를 곱한 다음 밑면의 넓이하고 높이를 곱한다. 이게 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너는 이 밑면의 넓이가 몇인지를 구해야 될 거고 이 높이가 몇인지를 구해야 될 거라고. 여기까지. 근데 쪼개내는 이 사각형을 좀 볼게.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볼게. 일단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여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만 포개했을 때 여기 높이가 똑같이 일치한다고. 그 말은 요 길이를 전부 다 똑같이 x로 맞춰줘야 된다고. 요 길이를 x로 맞춰줘야 된다고. 여기도 다 x로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맞잖아.
그래야만 딱딱 포개했을 때 기둥이 뭐 기둥이래. 상자가 이쁘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가 몇 도야? 60도인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요 길이를 맞춰서 내가 자른다는 얘기는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두 개가 합동이라고. 그럼 직각의 합동인데 요 한 각이 몇일까? 30도 아님? 전체가 60이었으니까. 그럼 1대 2대 루트 3 비율. 맞아? 1대 2대 루트 3 비율. 물론 이 비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삼각함수 할 때 했었지. 30도니까 다 알거든. 그럼 요 길이는 몇이냐? 2x가 될 거고. 요 밑에 길이 요 길이는 몇이야? 루트 3x가 될 거라고. 그럼 나왔죠. 어디가 일단 나왔냐면 여기 먼저. 요 길이. 전체 길이 6에서 루트 3x 두 개를 뺐다고. 6 마이너스 2 루트 3x. 이렇게. 그리고 얘를 뽕뽕뽕 세우니까 높이는 뭐가 돼? x가 되는 거 아님? 그럼 다시 봐야죠. 여기 길이도 똑같이 6 빼기 2 루트 3. 여기도 똑같이 6 빼기 2 루트 3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모두 6 마이너스 2 루트 3x일 때 그때 이 친구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다 x를 곱하면 부피니까. 됐어요? 그럼 한 변의 길이가 6 마이너스 2 루트 3일 때 이 친구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공식 외웠겠죠? 맞아, 외웠겠지.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 각이 60도라고. 요 길이는 얘랑 똑같다고. 그럼 두 변과 끼인 각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한 값 6 마이너스 2 루트 3 x의 제곱에다가 사인 60도. 사인 60도 몇이에요? 네, 2분의 루트 3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 전 이거 말고 이것도 아는데요. 사인 60도가 몇이니? 2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에다가 이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 아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뭐 그게 뭔데?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냥. 끝.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피는 이 넓이에다가 뭐 하면 돼? x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뭐. 그럼 부피. 됐죠? 그럼 전개했을 때 여기 x 2차 나왔고 하나 더 곱해서 3차겠지? x에 대한 3차 함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까지 가야지. x에 올 수 있는 값은 일단 첫 번째 0보다는 커야 되겠음. 됐죠? 0보단 커야 되겠음. 대신 누구보단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보단 작아야 될까? 라고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말해 6-2 루트 3 x가 있잖아. 이게 0보단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2 루트 3x가 6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고. x는 루트 3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x는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이 범위에서만 네가 찾을 거야. 끝. 그럼 식세였으니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됐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별거 없어. 이런 걸 보는 건 사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저학년 때 하던 것들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식을 세우고 나서도 해석하는 거 계속 고민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기둥이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9인 원뿔에서 기둥에 내접하고 있는 기둥의 부피가 뿔에 내접하는 무슨 소리야? 기둥이 내접하고 있고 이때 이 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기둥. 어서 오세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자, 이 문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림을 봅니다. 자, 요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가긴 가는데 기둥이 주어졌을 때 이제 특징은 이거야. 어쨌든 안에서 접하게 기둥을 세웠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볼게. 정확하게 요 딱 한가운데로 해서 반을 훅 잘라볼게요. 그럼 나한테 생기는 단면이 있을 거야. 요렇게. 이렇게 단면이 보일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둥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면 이렇게 있을 거야. 됐죠? 반을 혹 잘랐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잘렸겠죠? 이런 식으로 폭 잘라서 나오는 값. 그때 우리가 보는 건 이거지. 수직으로 내리 그으면 여기 길이가 9였다. 요 정도. 그러면 잠깐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그럼 이 기둥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x로 보일 거거든. 이렇게. 됐죠? 여기도 x로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맞지? 그럼 그랬을 때 부피가 최대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일단 문제에서 가만히 읽어봐도 뿔의 높이가 없다? 그치? 뿔의 높이가 없음? 그럼 뭐해? 그냥 문자로 다. 이 높이를 h라고 할게. 그럼 그랬을 때 9 대 h가 x 대 얘랑 같은 거잖아. 여기를 편의상 y라고 하면 9 대 h가 x 대 h랑 x 대 y랑 같은 거거든. 닮은 비. 그러면 9y가 hx니까 y는 9분의 1 hx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요 길이는 9분의 1 hx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때 여기는 요 기둥의 높이는 뭐가 될까? h에서 뺀 거지. 9hx를. 됐죠? 네?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이요. 안 바뀌었어요. 내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 너네 이 기둥의 부피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밑면의 넓이 x제곱 파이에다가 이때 기둥의 높이 h-9분의 1 hx를 곱한 값. 됐죠?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어머, 현비 벌써 자는구나. 힘들지. 자,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대. x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맞아? x에 대한 3차식. 그럼 뭐 해줄까?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가장 최대가 될 때 x값을 말하면 되겠죠? 문제입니다. 여기서 x는요. 0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어야 할 거야. 그래야만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할 거거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최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이 몇인데 이것만 내가 잡으면 된단 말이지. 그래프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식은 세웠으니까 이제 마무리 해보라고. 저 h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정리하다 보면 정리될 거야. 딱 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식 세웠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꼭 정리해보세요. 미분하신 다음. 요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넘어가요. 자, 109입니다. 109가 뭐라고요? 109가 뭐라고요? 멍멍이죠? 자, 109입니다. 내가 109가 갈매기인 거 왜 알고 있는 거지?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표현은 이거거든. 미안해. 여기서 이거 문제 푸신 분들도 마찬가지. 이 표현은 조금 더 체크 좀 해줘. 자, 첫 번째야. 이렇게 나왔을 때 fx가 gx보다 클 때 항상 언제나 이 말의 의미는 자, 내가 y는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y는 gx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렸어. 자, 문제에서 말하는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까? 맞아. 왜?
x를 넣었을 때 다시 말하면 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항상 f 함수가 g 함수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거든. 함수값이 항상 컸으면 좋겠거든. 그 말은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함수값들을 관찰하면 f에다 넣은 놈이 g에다 넣은 놈보다 더 위에 있어. 커. 이런 얘기일 거야. 됐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잠깐만 어떻게 얘기하더라? 나 그 표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표현 있잖아. 그 표현. 그거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클 때 이 표현 말하고 싶은데 이거 뭐였지? 뭐였지 이거? 이 표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어떻게 얘기하더라? 어떻게 얘기하지? 뭐였지? 기억이 안 나지? 이거 들어본 적 있잖아. 씨. 뭐였지 이 표현?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모른다고. 뭐였지? 뭐였지? 그냥 이렇게만 쓸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미안해. 뭐였지? 까먹었어. FA가 FB보다 항상 커. AB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랬을 때는 이 그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왜? 여기 X가 A일 때 그때 GA 값이랑 X가 B일 때 그때 GB 값을 비교하면 얘보다 얘가 더 크거든. 그 말의 의미는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fx의 최소값을 관찰하고 gx의 최대값을 관찰했을 때 항상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싶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그림. 그래서 fx의 가장 작은 것보다 더 밑에 gx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그려지게 돼.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기억나는 사람 없어? 주야 기억 안 나? 본 적 있지? 이런 표현 본 적 있지 근데? 본 적 있지 현서야?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이거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비교해. 본 적 있지? 근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말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본 적 있지? 어떻게 얘기했지? 큰일 났나 봐. 나이 먹었나. 아무튼요. 네,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지. fx가 gx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음. 같은 x를 넣었을 때 그냥 컸으면 좋겠어. 언제? x가 마이너스보다 클 때는. 그럼 이때 얘를 넘어가면 이거잖아. fx-gx가 0보다 크다. 언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는.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식을 내가 관찰해 볼게요. 자, fx-gx는요.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요. x 세제곱 몇이냐? 플러스 6x제곱 뺐으니까 플러스 9x 마이너스 a. 됐죠? 얘를 편의상 우리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합시다. 됐지? 그럼 문제에서 말해보는 건 이거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 hx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그럼 뭐 해줘? 얘 그래프 그리는 거지. 미분해서 3x제곱 12x 플러스 9. 그래서 이거 3으로 묶어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에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요. 그래서 얘를 또로로로로롱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프가 될 거고. 너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클 때 여기만 관찰하기로 했으니까 0보다 커요? 그 말의 의미는 마이너스 2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h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겠구나. 마이너스 2가 여기가 아닌데? 이쪽인데? 아, 기억나! 기억 안 나! 기억나고 싶다! 마이너스 2가 여기죠? 이 미친놈아. 여기를 보는 거였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여기서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1는 값. h에다가 마이너스 1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구나. 됐죠? 이렇게 관찰하는 문제죠. 끝.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리고 생각하기. 왜요? 0보다 커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기인데 그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아까처럼 f의 최소와 g의 최대를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야. 그 표현은 엄밀히 다르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얘기가 될 거고요. 자, 뒤에서 질문이 115페이지에 10번이네요. 자, 115페이지 10번입니다. 자, 10번 보세요. 그리고 목요일날 상담한 친구들 이따 톡으로 정리해서 개별 시간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보시고 나 안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조정을 또 할 수 있으면 할 테니까. 자, 10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cm인 구 모양의 공이 있는데요. 이 공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cm씩 늘어난다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해 봄. 자, 일단 봐봐. 걷어줘봐. 좀만 걷어. 진정해. 자, 구가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인 구가 있는데요. 매 초마다 2cm씩 늘어난대요. 그러면 t초 후 이 구의 반지름은 뭐가 될까? 1 플러스 2t. 됐죠? 매 초마다 2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때 t초 후 이 구의 건널비는 어떻게 될까? t초 후 이 구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건널비 구하는 식. 구의 건널비 구하는 식. 알고 있으시다. 손. 구의 건널비 구하는 식 알고 있다. 4 파이 r제곱. 부피 구하는 거 알고 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거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 영재학교 다녔어? 초등학교 때도 알파벳을 배웠어? 대박. 그래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우니 혹시? 배워?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워? 배워? 와, 대박. 나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웠거든? 영어라는 과목이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즐거운 생활, 뭐 그런 책으로 공부하다가 산수, 자연과 과학 뭐 이런 책으로 공부하다가 중학교를 딱 왔는데 중학교 날 소집일인가 뭐 이럴 때 뭐 테스트를 본대. 그러더니 갑자기 코끼리가 그려져 있고 단어를 쓰라는 거야. 옌병. 코끼리? 그때 내가 그건 알았거든. 막 컴퓨터 막 만지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컴퓨터 명령어들은 좀 알았거든. 그러니까 읽는 건 대충 했단 말이야. 스펠링 보면서 코끼리? 코끼리? 근데 너무 끼?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았거든.
코에다가 아씨 못하겠다 했는데 엘레펀 뭘? 옆자리 애가 막 겁나 써 뭐라고 막. 그때 느꼈지. 아 영어는 내가 할 길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영어는 중학교 1학년 1단원 이후로는 기억나는 게 딱히 없어요. 네. Hi, nice to meet you. 막 이런 거. How are you? 이거 이후로는 중학교 1학년 때도 그거 안 배우지 이제. 막 How are you 이런 거 안 배우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안 배워? 초3 때 배운다고? 미쳤네. 미쳤네. 글로벌 코리아 다 됐네. 큰일 났네. 그래서 잘 기억나는 게 없어요. 네.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졸다가 앞에 나와서 끌려 맞으면서 3인칭 단수 현재형에는 S를 알겠습니다. 그거 외운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너무 총 맞아갖고 그때부터 영어가 싫었어요.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었어. 네. 그거밖에 답이 없었으니까. 막 때리고 막. 자, 아무튼 갑니다. 요건가 봐요. 건널비가 요거고 부피가 요건가 봐요. 그럼 건널비. 일단 잠깐만. 3초 후. 이 건널비의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래. 3초가 지나는 그 순간에 3초 그 후에 3초가 됐을 때 그때 이 건널비의 변화율을 말해 달래. 그럼 시간에 따른 건널비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4파이에다가 1 플러스 2t의 제곱이용. t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이거 t에다 3 넣었을 때 건널비의 변화율이니까 뭐 해주면 돼? 얘를 미분해서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미분합니다. 건미분 8파이 1 플러스 2t 곱하기 속미분 2. 됐죠? 건미분, 속미분. 여기 t에다 누구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t에다 3 넣었을 때의 값. 몇이야 이거? 7, 2, 14, 8. 뭐 이렇게 숫자가 커? 112? 네, 끝. 두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9가 됐을 때 그때 공의 부피의 변화율. 반지름의 길이가 9가 됐을 때 t가 몇일 때? 4일 때. t가 4일 때 그때 공의 부피의 변화율. 그럼 부피는 3분의 4의 파이 r 세제곱 2t의 세제곱. 얘를 미분해서 t에다 누구 넣은 값? 4 넣은 값.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미분해 주시면 건미분, 속미분. 여기다가 4 넣은 값. 끝. 해서 이런 식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미분 끝났다 가 된 거죠. 첫 번째요. 부정적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분의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의 역연산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거죠. 예시를 들면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4x 플러스 4요. 왜 그럴까? 자,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요. 야마!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7.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요. 됐지?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모든 값들은 다 미분하면 얘가 됩니다.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이 4x 플러스 4라는 값을 우리가 부정적분해주면 얘네들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상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4x 플러스 4라는 애를 내가 부정적분할 거야. 인테그랄. 곱하기 dx. 여기서 이 dx, 얘가 의미하는 건 적분하는 변수. x에 대해서 적분하자. 부정적분하자라는 표현. x로 써져 있는 다음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역이니까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하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피적분함수, 적분을 당하는 함수. 이때 여기는 요 x가 적분 변수가 돼요. 이 둘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뭔데요? 인테그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는 이거야. 시그마 기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 S야 S. 그걸 앞으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린 이유는 나중에 리미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개소리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이미 다 정리한 다음 얘네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약속에 의해서 나온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얘가 의미하는 건 결론 말씀드리면 얘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값이었니? 라는 표현인 거야. 누구인데요? 2x제곱. 얘 미분하면 4x 나오는 거 맞아. 4x 미분하면 4가 나오는 게 맞다고. 그럼 문제는 여기 뒤에 어떤 상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걔는 누군지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C라고 표현할 거고 이 C를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끝. 그래서 결론. 인테그랄 x 곱하기 dx, x dx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뜻? 누구를 미분하면 x가 나왔니? 라는 표현이라고. 그럼 누구 미분하면 x 나왔을까요? x 제곱을 미분하면 x가 됐겠지. 근데 문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앞에 2가 붙었을 거라고. 2가 안 붙어 있는데?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을 뿅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뭐야? 얘 미분하면 x 나온 거 맞잖아. 그럼 뒤에 적분상수는 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분 표현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딱 9글자입니다.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됐죠? 항상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상수가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기호로 지금처럼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 쓰는 게 좀 귀찮을 때가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F를 미분하면 F 프라임.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 더블 프라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럼 누구를 미분하면 F일까? 걔를 대문자 라지 F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의 부정적분한 것을 라지 F, F 프라임의 부정적분을 그냥 F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건 이 표현. 인테그랄 어떤 애를 dx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요식을 x에 대해서 부정적분한 값.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왔는지 걔를 역으로 한번 연산해 줘 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 해서 미분이 안 되면 적분을 못 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미분을 꼭 할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시면 쉴게요. 뿅. 이거 볼까요? 미분하면 얘가 나왔어. 누구였을까? 주의사항. 난 여기서 x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어? t라고 썼지. t에 대한 식으로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원래 얘는 누구였을까? 됐죠? 받아들여? x를 어떤 문자로 뭐라고 그랬대? 미지수로 보고 t를 변수라고 봤을 때 야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해봐. t로 쓴 식이잖아. 1차니까 미분하면 얘 개수 나올 거고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질 거라고. 따라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얘 몇일까요? 3x. 미분하면 3 나왔잖아. 맞아? 플러스 c. 됐죠?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건 뭘까요? x 플러스 c. 미분하면 1이니까. 근데 1을 굳이 안 쓴 거지. 됐음?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여기 한번 해봤나요? 수투? 이쪽 부분까지 해봤나요? 적분까지? 여기는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121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구하라고 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테그랄 fx dx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c라고 했습니다. 야, 저 fx 자리엔 누가 오면 되냐? 미분 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누가 오면 되지? 1번 답 4x 플러스 3. 그럼 2번 답은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됐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의 역연산 표현으로 얘기하시면 되겠음.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문제. 다음. 왜 이래? 자, 다음 등식이 있어. 봐봐. 이 fx라는 애를 x에 대하여 부정적분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알지. 이 fx는 뭐였을까? 부정적분해서 얘 나왔으니까 다시 뭐하면? 미분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 그럼 미분을 할게요. 미분하면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라고. 근데 얘는 뭔데? fx에 x를 곱한 거였잖아. 그럼 x를 나눠주시면 다항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3x 빼기 2라고 할 수 있겠지. 끝. 뭐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 부정적분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왔음 이라는 표현은 요 안에 있는 a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5라는 이 값은 얘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미분하시면 8x 세제곱 더하기 3bx 제곱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a 자리에는 8, b 자리에는 마이너스 1, c 자리에는 5가 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 그 부정적분은 서로 역관계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끝. 자, 계속 가요. 두 번째 문제. 자, 문제 보시면 fx가 있는데 여긴 이거지. 봐봐. fx를 부정적분한 다음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래서 얘가 나왔땡 라는 거야. 결론. 얘가 의미하는 건 뭔데? fx. 적분을 했다가 다시 왔으니까 그냥 fx 나 자신이 보이겠죠. 그럼 누구야 fx는? 얘네요. 1 넣어주세요. 1 대입한 값 말하면 되겠습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끝. 됐죠? 두 번째. 여기는요. 자, 요 식을 미분해. 그 결과를 다시 x에 대해서 적분하고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다시 말해서 문제에서 말하는 라지 fx는 뭡니까? 라고 하면 x세제곱 더하기 5x인데 몰라? 적분상수 c. 근데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1 넣으면 몇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 그럼 1을 넣어주면 6 플러스 c 그게 마이너스 2니까 c가 몇이었다? 마이너스 8, 2였다라는 적분 상수값을 내가 알게 될 거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을 넣은 다음 2를 대입한 값 말하면 되겠죠? 2 대입하면 8 더하기 10 마이너스 8이 돼서요. 답은 10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끝. 이런 표현들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당황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들을 미분하거나 적분했을 때 나오는 표현들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죠. 인테그랄 x의 n제곱. 얘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미분하면 n제곱이 나와야 돼. 그 말의 의미는 얘는 n 플러스 1제곱이었을 거야. 됐죠? 그럼 얘 미분할게요. 얘를 앞으로 곱해질 거 아님. 근데 곱한 값이 없네. 그 말은 무슨 뜻? 이 앞에 개수로 n 플러스 1이 있었을 거라고. 됐죠? 여기 잊지 말고 적분상수 C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저 옆에 어떤 아저씨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적분하는 거야? 차수 올라가고 역수 곱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차수 하나 올라가고 역수를 앞에다 곱해주시면 적분된 결과로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분의 역연산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 더. 적분이라는 건 어쨌든 미분의 역연산이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한 거는 각각 미분한 다음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었어. 마찬가지 이 적분도 각각 적분해서 계산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했을 때. 근데 곱하기는 각각 미분해서 곱하면 그 결과 똑같이 일치했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적분도 곱하기일 때는 각각 적분을 해서 곱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 함수를 곱한 다음 곱한 애를 적분하는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과를 가시는 분들이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부분 적분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곱하기로 써져 있을 때 이거 적분하는 방법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x분의 gx 서로 나눈 값이 있어. 얘를 적분하는 방법 배우는 거 아직은 없어요. 그럼 너네한테는 곱하거나 나누기로 표현되는 이런 적분을 시키지 않을 거라고. 됐죠? 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 푸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수투 과정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릴 거야. 그래서 더하기 빼기 실수배로 써져 있으면 그래 네 맘대로 막 해도 됩니다. 곱하기나 혹은 나누기로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못해요. 그럼 못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쉽죠? 이거 그냥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세요. 얘는요. 약분한 다음에 적분하세요. 그러시면 돼.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쭉쭉쭉쭉 넘어가고요. 필요한 얘기만 이렇게 해드립니다. 미분의 여기기 때문에 미분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교재 124페이지는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124페이지에 있는 모습이 되게 심플하죠. 합차하고 실수배만 따로따로 각각 해도 상관이 없어 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25페이지로 보시면 문제가 또 보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래. 얘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잖아. 맞아? 그럼 x 더하기 2랑 x 더하기를 곱한 형태인 거거든. 이거 어떻게 적분해요? 라고 하면 이대로는 바로 못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냥 전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적분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 차수가 올라가겠죠? 3차. 역수를 앞에다 땅 붙여주시면 네, x제곱 미분하면 나오는 값. 더하기. 여기 차수가 1입니다. 그럼 차수가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앞에다가 뿅 4 나와야 되니까 2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4x 잊지 말고 적분상수 c까지 끝. 이게 1번 답. 적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 두 번째입니다. 나눗셈으로 표현된 건 못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분자를 관찰하시면 x 빼기 1하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약분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너한테 물어본 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다음을 부정적분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네. 그러면 적분해 주시면 차수 하나 올라가시고 역수를 앞에 곱해 주시고 마찬가지 차수 하나 올라가고 역수 곱해 주고 이렇게 쓴 다음 잊지 말고 적분상수 C까지 끝. 됐어요? 해요? 그래. 두고 봐. 얘는요. 역시 마찬가지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세요. 야호! 3분의 1 X 세제곱 빼기 2분의 1 TX제곱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여기까지. 변수가 X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가볍다. 자, 뒤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밑에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분수 형태는 배운 적이 없어. 하지만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내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었으니까 이 둘이 그냥 바로 빼버릴게. x제곱 빼기 4 dx. 그럼 여기가 인수분해 되죠? x 더하기 2하고 x 마이너스 2. 그래서 약분이 뽀로롱 되니까 남은 건 인테그랄 x 마이너스 2 dx. 자, 적분해 주세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의 적분상수 c까지 끝. 딱 요 정도 표현인 거야.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 표현입니다. 어렵나요? 아니요. 딱히 어렵진 않아요. 왜? 미분을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거의 역연산 표현을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갖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 뒤에 있는 3번, 4번, 5번 문제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겁니다. 3번 문제. 자, fx가 있습니다. f'x 그 말은 뭐예요? 예. fx를 미분한 거죠. 그 식이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fx가 누군지 말할 수 있을 거야. 뭐 하면 되니까? f'x를 부정적분하면 되니까. 됐죠? 그럼 부정적분해 주시면 예, 적분합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빼기 5x에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나도 상수는 잘 모르겠거든. 그럼 내가 아는 fx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텐데
문제에서 정보를 주죠. 0 넣으면 몇 나오더라? 그럼 0 넣으면 2 나오니까 어머 적분상수가 2였나 봐 라고 준 거죠. 자 여기다 누구 넣으면 답이에요? 3 넣으면 답입니다. 끝. 아주 쉽잖아요. 아우 이런 문제예요. 너무 쉽고 그럼 4번. 그럼 이런 건 뭡니까? 자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다항함수 fx입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다항함수라고 콕 찍어서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fx를 부정적분했더니 xfx 더하기 2x제곱 빼기 3x제곱이랑 같더라. 뭐 이런 표현이네요. 2x 세제곱.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얘는 뭐냐면 이거잖아. fx를 부정적분한 게 요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fx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할게. 어머, 얘 미분해보자. 여기서 주의. x랑 fx를 곱했지. 곱한 거를 미분해요. 곱미분. 앞미분, 뒷미분. 맞아요?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건 쓰고 뒤에 거 f'x 계속 미분하면 6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얘는 뭐와 같다? fx 됐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님? 넘어가서 그러면 x 곱하기 f'x는 이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x가 되겠네. 다항함수라며? 그럼 미분하기도 다항함수겠지? 그럼 양변에 x를 나눠주면 f'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만. fx를 미분하면 얘가 된대요. 그러면 fx는 뭐였을까? 적분해보면 되겠죠. 부정적분해보면 되겠죠. 몇입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근데 알려줬어요. 1 넣으면 1 나온대. 여기 x에다 1 넣으면 1 나온대요. C는 몇일까요? 2겠죠? 됐죠? 마이너스 2겠죠? 뿅 이렇게. 그럼 fx를 구하세요? 구했습니다. 답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다 별표를 치우는 이런 거야. 미분하면 fx가 나와. 그럼 미분할 건데 미분할 때 우리 알잖아요. 앞미분, 뒷미분, 겉미분, 속미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미분을 차근차근 잘 해달라고. 두 번째, 그럼 적분에서도 이렇게 앞미분, 뒷미분 했던 것처럼 적분하는 경우도 있고 겉미분, 속미분 했던 것처럼 적분하는 게 있나요? 있어요. 두 가지 이름을 각각 말씀드리면 부정적분과 치환적분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근데 그건 미적분을 배우는 친구들만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딱히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알았지? 그때는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따라하지 말고 몰라 하지 말고. 자, 뒤로 갑니다. 5번입니다. 자, 부정적분 그때 극대 극소에 대한 표현이거든. 자, 봐봐. 오른쪽에 그래프를 봤더니 뭐가 있냐면 3차인 fx의 도함수를 딱 그려놓은 거야. 도함수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고 그때 극대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면 돼. 자, 미분한 도함수가 나와 있어.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음수, 양수, 음수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y는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x가 0일 때 극소값, x가 2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문제에서 말해준 정보는 이거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은 f0이 마이너스 2라는 거고 그때 너는 극대값 구해줘, f2를 구해줘. 요 얘기겠죠? 그러면 f'x입니다. 문제에서 분명히 fx가 3차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 이유는 얘 도함수는 몇 차다? 2차다. 그 2차를 그려놨다. 아휴!
0,0하고 2,0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x에 되면 y값은 2가 나오는 다음과 같은 꼭지점을 갖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f'x 2차 함수 그래프식 세워보자고. 최고차 계수는 나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x에 0 넣으면 0 나오고요. x에 2를 넣어도 0 나온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 그리고 얘가 1,2를 짓는다는 사실도 안다고. 그럼 여기 x에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a는 2가 나와야 되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2가 오면 f'x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씁니다. f'x는요. 자, a에 마이너스 2 넣어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구? f'x. 그럼 fx는 누군데요? 얘를 뭐 하면 돼? 부정적분하면 되잖아. 바로 쓸게. 적분 때리면요.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근데 너는 알고 있습니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그러면 이 대입한 값 말해줄래요? 답이잖아요. 끝. 됐음? 네. 됐어요? 이 정도 이야기. 그래서 5번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해보았지요. 자, 요 정도입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 표현이거든. 봐봐. 얘를 인테그랄 부정적분하는 거죠. x에 대해서. 그렇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도 줬어요. 뭘 줬냐면 이거 줬어. f의 한 부정적분이 라지 fx입니다. 이거 표현을 좀 잘 봐봐.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하거든. 왜냐면 적분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적분했을 때 식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 중에 그냥 한 가지를 라지 f라고 할게. 됐죠?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라지 f라고 할게. 그냥 알았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다시 f를 뭐하면 부정적분했을 때 나오는 값을 그냥 라지 fx라고 내가 표현해 볼게. 적분상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그냥 몰라 라지 f라고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얘를 미분하면 뭐 나와? 얘 나오겠지? 그럼 여기 볼게요. 라지 f가 있고 얘를 적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고 있음. 그럼 내가 여기 양변을 똑같이 x에 대하여 미분하면 라지 f는 미분하면 그냥 스몰 fx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이 친구의 x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미분하면 다시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게 얘 미분한 거랑 같을 거라고. 같이 미분했으니까 똑같겠지 뭘. 같은 식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fx를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fx 없어진다고. 그럼 왼쪽에 남은 건 xfx. 걔가 얘랑 같은 거임.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다항함수라며 몇 차인지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럼 양변에 x를 나눠도 되겠네. x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fx는 4x제곱 빼기 12 제곱 빼기 12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게 fx. 됐죠? 그럼 라지 f에 대해서 궁금하네. 라지 f는 뭔데? 이거를 부정적분했을 때 라지 f. 그럼 라지 fx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 적분하면 되잖아요. 적분합니다. 차수가 올라가서 역수를 뽕 곱해주고 이렇게 쓰면 야 미분해봐 얘 나오잖아. 여기는요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x에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근데 0 넣으면 1 나오는데 얘가 1이래. 여기다가 3을 넣어주세요. 답입니다. 끝. 이런 거죠. 됐죠? 쉽죠? 쉽다. 자 뒤로 갑니다. 10번입니다. 10번 답 몇 나왔어요? 수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차피 선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개념을 아는 단계니까. 자 봐봐.
18번 문제거든. 131페이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진짜 개 재밌어요. 아, 진짜로 재밌다고. 봐봐. fx가 미분이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이 있어. 뭐냐면 이런 규칙을 알고 있어. fx 더하기 y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얘를 fx에다가 fy를 더한 다음 마이너스 4xy 그 다음 빼기 6을 하면 그 결과가 똑같대. 그리고 너한테 뭘 또 줬냐면 f'1이 누군지를 줬어. 그리고 f1 값만 딱 구하면 답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냄새를 쓱 맡죠? f'1. 도대체 얘는 어떻게 구했을까? 미분이 가능하다고? 미분해갖고 미분법에 의해 미분한 다음 1을 때려 넣나 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f'1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거잖아.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 말고 또 있는데요. 맞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그래, 얘를 구해도 나올 거야. 근데 얘가 아니라 굳이 내가 이 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문제에서 규칙을 줬잖아. x 더하기 y의 f에다 대입하신 그 값은요. 얘네를 갖고 따로따로 지금처럼 뜯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1 플러스 h 얘를 저렇게 뜯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식을 선택한 거야. 둘 중에. 따라왔죠? 계속합니다. 그럼 그때 f'1은 얘구나. 그럼 내가 이 식을 다시 한번 문제에서 말한 조건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꾸나. h분의 오호 여기다 1 여기다 h를 넣으면 얘는 f1 더하기 fh 빼기 4h 빼기 6. 여기까지가 f1 플러스 h였어. 됐죠? x에다가 1 넣고 y에다 h 넣어서 뽕뽕뽕뽕뽕 빼기 f1. 이 값이구나. 그럼 잠깐만, 요거 f1 요거 f1 없어지는구나. 그럼 리미트 h가 빵으로 가는 그 순간 h분의 자 남은 건 fh 빼기 4h 빼기 6 얘만 남았구나. 분모는 0이네요. 분자는 뭐가 될까요? 0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분자가 0인 거 너 진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f0이 6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너 진짜 f0 6인 거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얘는 무조건 성립한다며. 그럼 여기 x에다가 0도 넣어보고 y에도 0도 한번 넣어보면 좌변 f0은 f0, f0, 2f0 빼기 6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야 f0은 정말 6인 거 맞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0분의 0꼴이었겠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친구를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분의 fh 마이너스 6 0분의 0꼴 맞지? 그럼 요렇게는 뭐야? 빼기 4 맞아? 됐어요? 괜찮겠어요? 여기 h분의 h 약분해서 됐잖아. 그래서 잠깐 그럼 얘가 몇인 거야? 자,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라고 했거든. f'1은 2라며. 그럼 얘가 몇인 거야? 6이라는 거네. 6 빼기 4는 2니까. 됐어요? 이거 6에 수렴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빠방빵빵빵 이쁘게 정리됐겠지 뭘. 됐음?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와. 내가 아는 게 일단 여기까지일 거라고.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그래 얘 극한값을 내가 알아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의한 사항 이겁니다.
너 F'1 안다고 해서 아싸 F'1은 뭐였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F'X에 X에 1을 대입하면 대입하면 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F'X이 얘구나. F'은 누구예요? 얘요가 아니라 F'X에다가 X자리에 1을 대입했어. 그때 나온 값이 2라는 걸 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왜? 미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fx의 도함수가 존재할 거라고. 거기에 1는 값이 누군지를 아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바꿀 게 많이 없어요.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될 거고, 똑같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x하고 h를 뿅 넣어주면 fx fh 빼기 4xh 빼기 6 빼기 fx가 될 거고, 뽕뽕. 그래서 결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6에서 빼기 4x만 남을 거라고. 맞잖아. 얘만 남으니까 약분해서. 그게 뭔데? F'X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볼게. 얘는 뭐예요? 0분의 0 꼴이네. 맞아? 0분의 0 꼴이네. 그럼 인수분해 약분해서 적절한 값에 수렴했겠지. 왜? F'X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맞아? 그럼 이 값을 뭐라고 할까? 아니 몰라. 그냥 K라고 놀래. 그럼 F'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K인 건데 X에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여기엔 누가 오면 된다? 6이 오면 된다 인 거야. 됐어요? 됐음? 그래서 이렇게 F'X를 찾을 거라고. 그럼 내가 F'X를 알았어. 그럼 너 fx가 몇이니? 라고 물어보면 적분하면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얘가 6이었으니까 플러스 6x. 잊지 말고 적분상수 C. 야호. 근데 알잖아. 0 넣으면 6 나오는 거. 저기 구해놨잖아. 0 넣으면 6 나와요. 그래서 1 대입한 값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이러고 끝났으면 똑같아. 이러고 끝났으면 그냥 문제풀이가 똑같아. 문제집도 이렇게 풀어줘. 야, 얘 갖고 구해. 이렇게 얘기해.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되게 자주 보일 거거든. 배경 이야기를 하자면 편미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고등과정은 아니야. 그래서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할 거야. 편미분의 개념을 갖고서 설명을 할 건데 편미분이 뭐고 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이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워. 그럼 내가 해줄 말은 딱 이거밖에 없어. fx 플러스 y 라고 표현되어 있고 얘가 어떤 관계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이 fx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만 관찰하면 돼. x 플러스 y에서 쭉 봐봐. y가 있지. 여기 y 있지. 맞아? 여기 y가 있지. 그럼 이 앞에 누가 있니? 마이너스 4x 보이죠? y 앞에 개수 보이지? 맞아? 그 y 앞에 개수가 f'x를 구성하고 있는 항이야. 끝. 마이너스 4x? 그럼 상수는요? 나도 몰라 씨.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줬잖아. 1 넣으면 2 나온다고. 그래서 1 넣으면 얘는 몇인데? 6인 거야. 해서 그냥 바로 표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친구들로 관련된 문제들도 몇 개 보여드릴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유형이라서 18번을 한번 보여드려요.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궁금하신 분들은 저 편미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 푸는 과정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수업 시간에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분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